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 앞 시간에 이어서 괴물, 귀신, 외국의 괴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괴물, 즉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영웅 페르세우스가 괴물을 죽였습니다. 어떤 괴물을 죽였을까요? 바로 메두사입니다. 메두사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메두사는 뱀 괴물이고 원래는 굉장히 갸녀리고 예쁜 여자였는데 어떤 연유로 갑자기 뱀으로 바뀌었을까요? 아테나 신의 저주로 갑자기 예쁜 여자의 머리카락이 뱀으로 바뀌고 그녀랑 눈이 마주치게 되면 다 돌로 변하는 그러한 저주를 뿜었습니다. 그리고 메두사가 자매가 있었는데 두 언니가 있었어요. 두 언니가 스테노랑 에울리알레라는 두 언니가 있었는데 두 언니는 불사신이었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 불사신이었고 오직 메두사만이 죽는 괴물이었는데 세 자매를 고르고네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일단 셋은 자매라서 외모가 굉장히 비슷했고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머리카락이 다 뱀이고 치아는 멧돼지고 청동손을 가지고 있고 황금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괴물이었습니다. 두 언니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영웅들이나 다른 굉장히 강력한 존재가 메두사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영웅 페르세우스가 괴물을 죽여야 된다. 굉장히 주변을 어수선하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괴물을 죽여야 한다 해서 바로 메두사를 딱 잡아갖고 머리를 팍 잘라버렸습니다. 피가 엄청 많이 났고 그래서 아프리카 리비아 땅에 거기서 메두사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독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 바위에 쇠사슬로 묶인 에디오피아 공주 안드로메다를 영웅 페르세우스가 또 구출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자른 메두사의 머리를 갖고 와갖고 해변에 잠시 놔뒀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닷속에 막 산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르세우스는 아틀라스랑 싸운 영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일단은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자르고 세상 저 끝에 아틀라스 영토 즉 모로코로 날개가 달린 샌들을 신고 막 날아갔고 아틀라스는 소떼랑 양떼랑 수천 마리를 키우면서 바다를 지배했고 황금사과랑 잎이 열리는 황금나무 한 그루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틀라스가.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그 사실을 알고 찾아가가지고 여기서 나는 제우스의 아들이다 해서 자신을 맞아줄 줄 알고 여기서 이렇게 좀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틀라스는 갑자기 페르세우스를 보더니 어떤 신탁이 하나 생각이 난 거예요. 예전에 들은 신탁인데 제우스의 아들이 와서 황금사과를 뺏으러 온다라는 신탁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겁을 먹고 페르세우스를 쫓았어요. 쫓으니까 페르세우스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메두사의 얼굴을 잘라서 와가지고 아틀라스한테 메두사 얼굴 괴물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두사 눈이 굉장히 또 징그럽잖아요. 눈을 본 아틀라스는 이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산으로 바뀌어서 아틀라스 산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수염이랑 머리는 나무로 바뀌고 아틀라스가 산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4세기에 페르시아 정복 때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왕 어마무시했던 왕이잖아요. 다 전체를 다 장악하고 거의 완전 막 인더스까지 뻗었던 그런 알렉산더 대왕의 갑옷에도 메두사 괴물 메두사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때 여러 이야기랑 신화를 참고해서 그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괴물인데 미노타우로스입니다. 미노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고 상반신은 소인데 하반신은 사람인 그러한 반인반수 괴물이었습니다. 남부 크레타 섬에 아스테리오스 왕이 남부 크레타 섬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미노스랑 라다만티스랑 사르페톤이랑 아들 셋을 뒀는데 이 셋이 왕위를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인 미노스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한테 기도를 합니다. 제발 제가 왕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왕이라는 징표를 주십시오. 저한테 황소 한 마리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포세이돈한테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닷물을 가르고 소가 뻥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미노스가 왕이 되어야 하구나 하고 미노스의 왕위를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위 계승을 인정을 하게 되었고 미노스는 그때 해군의 규모를 늘리고 터키 영토 그리고 소아시아를 공격을 하고 90개의 도시를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와 메가라를 정복을 한 거였습니다. 굉장히 크레타에서 미노스왕이 뻗어나갔던 시기 때 이제 신화입니다. 그 포세이돈이 황소를 보내줘서 그렇게 왕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미노스 왕 시절에 크레타는 굉장히 막강한 나라였답니다. 왜냐면 그 당시 때도 옛날 초창기 때도 막 그 인근의 여러 부족들과 여러 어떤 그 인근의 다른 나라에서도 외세가 많이 침입을 하는데, 이 크레타는 외세의 침입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해군을 규모를 갖고 있었던 나라로서 성벽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성벽을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크레타가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성벽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크레타를 공격할 엄두를 못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레타 왕국은 지중해 동부를 장악하고 유럽과 아시아랑 이집트를 연결했고, 이집트로 해상 무역의 중심으로 번영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황소를 신탁으로 받았잖아요. 황소를 분명히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고 깜빡하고 황소를 안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포세이돈이 화가 나가지고 이 미노스 왕한테 저주를 부른 거예요. 미노스, 난 너를 이렇게 했는데 왜 황소를 안 보냈냐 해서, 그 미노스의 아내 파시파에랑 황소로 이렇게 결합을 시킨 거예요.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결합을 시키고 가짜 황소를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예요. 가짜 황소를.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괴물이 반인 반수 반은 소이고 반은 사람인 그러한 괴물 미노타우로스가 여기서 태어난 겁니다. 미노스의 부인 파시파에랑 가짜 황소 사이에서 괴물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파시파에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궁 속에 이 소를 가둬놓고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아테네한테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이 소는 신이야. 소한테 1년에 7명 남자, 1년에 7명 여자를 바쳐 희생제를 강요하면서 크레타의 이 여왕이 막 그리스 아테네한테 막 그런 거 바치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아테네에서도 더 이상 못 참아서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나타나서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을 살해를 하고 크레타 왕국이 몰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반인반마인 괴물 켄타우로스입니다. 켄타우로스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인데, 위에는 진짜 상체가 사람 같은데 반은 밑에는 말인 거예요. 그리스의 괴물입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랑 사람 크리스 사이에서 플레기아스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플레기아스는 코로네스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아폴론을 복수를 하려고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아폴론의 델포이 사원에 군대를 쳐들어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약탈을 하고 제우스의 저주로서 플레이기아스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레이기아스는 아들 익시온을 낳았고, 아들 익시온이 바로 성인이 되어서 그리스의 테살리아 왕이 되었습니다. 익시온은 굉장히 잔혹했고 왕일 때 굉장히 잔혹하게 여럿을 사람 많이 죽였고, 하지만 제우스는 그러한 익시온을 끝까지 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이 익시온이, 굉장한 익시온이 제우스의 부인을 막 바람 피려고 하는 거예요. 헤라를 보고. 그래서 가짜 헤라를 만들어갖고 제우스가 이 익시온과 연결을 시켜줬는데, 제우스는 너무나 화가 나서 익시온을 불붙은 수레바퀴에 넣어가지고 저승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익시온은. 이때 가짜 헤라랑 익시온 사이에서 태어난 괴물이 켄타우로스라는 반인반마 괴물입니다. 익시온과 가짜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괴물이고, 켄타우로스 족은 산골짜기에 살고 물 흐르는 계곡에 살고 굉장히 반인반마 난폭하고 굉장히 여자 사람이 아닌 괴물인데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익시온의 아들인 페이리토스와 히포다메이아가 결혼을 했는데, 켄타우로스 족들이 반인반마 족들이 이렇게 우르르 왔습니다. 행사에 왔어요. 그리고 페이리토스는 자신의 이제 막 하객들을 대접을 했는데, 이 반인반마들이 또 일을 친 거예요. 페이리토스의 부인을 성폭행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라클레스와 데이아네라가 부부가 있었는데, 둘은 에우에노스 강을 건너려고 할 때 강이 너무 물결이 세서 못 건넜는데, 갑자기 켄타우로스족이 나타나서 반인반마가 나타나서 내쫓습니다. 데이아네라를 자신의 등에 타라고 자신이 무사히 건너게 해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데이아네라를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부인이 당했잖아요, 네소스를 잡아가지고 히드라의 독화살을 쏴서 죽였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그래서 그 네소스한테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피가 막 나오니까
죽어가는 넷소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제 피를 약을 해서 쓰십시오 하고 데이아네라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데이아네라는 그걸 또 속은 거예요. 약인 줄 알고. 그래서 헤라클레스 자신의 남편이 외출할 때 외투에 그 히드라가 아니고 넷소스의 피를 막 자신의 남편 옷에 외투에 발랐는데 헤라클레스가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랑 요정 필리 사이에서 아들 케이론이라는 괴물 켄타우로스가 태어났는데 굉장히 지혜롭고, 근데 이제 막 여러 가지 일을 치잖아요. 자꾸 성폭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치는데, 이 켄타는 유일하게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똑똑한 그런 존재였는데, 펠리온산의 의사인 아스클레이피오스와 아킬레우스 등 수많은 그리스의 영웅의 스승이고 많은 영웅들을 가리키는 반인반마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그리스에서 나오는 계속 켄타우로스라는 괴물과 굉장히 뭐 재밌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고 막 성폭행하고 괴롭히고 막 결국은 뭐 또 신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이제 괴물인데, 이 켄타우로스 괴물이 상징하는 건 그 당시 때 말 타고 달리는 기마병을 그렇게 상징을 하는 거고, 테살리아가 그리스 기병 산지였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괴물도 아니고 막 이상한 사람도 아닌 이상한 그러한 신화 속에 나오는 또 다른 존재가 바로 인류의 최초의 로봇인 탈로스입니다. 탈로스는요, 로봇인데 너무나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고 덩치는 수백 미터에 달하는 거예요. 거구의 로봇이었고 만화나 게임에 자주 등장하는 탈로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탈로스는 인류 최초의 로봇이고 대장장이 뭔가 이렇게 주물해서 만드는 대장장이신 헤파이토스가 크레타 섬왕 미노스한테 선물한 로봇이었습니다. 미노스 왕을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로봇이었고, 하루에 3번 크레타 섬을 돌면서 바다 쪽으로 누가 쳐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감시하는 로봇이었고, 혹시나 적이 들어오면 바위를 두 손으로 로봇가 들어서 공포감을 주면서 못 들어오게 크레타 섬을 지켜주는 그러한 로봇이었고, 로봇가 굉장히 이글이글거려서 다른 존재를 깎여 안으면 적이 막 몸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섬 주민들이 또 도망을 갈 수도 있잖아요.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그리고 크레타로 망명온 아테네 출신 다에달로스랑 그의 아들 이카로스가 그래서 이 로봇을 피해서 새 깃털 날개를 달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섬을 날아서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탈로스는 결국은 사망을 하는 로봇이었습니다. 약점이 뭐였냐면 목이랑 발 뒤꿈치에 못이 있었고 핏줄이 있었는데 그 못을 뽑으면 이제 죽는 겁니다. 로봇가 망가지는 건데, 청동 못을 뽑는 건데, 콜키스의 왕 공주 메데이아는 이 탈로스의 비밀을 알고 탈로스를 찾아서 탁 죽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공주가 영웅 이아손을 데리고서 아르고스라는 배를 타고 탁 크레타 섬에 오니까 탈로스가 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탈로스를 막 설득합니다. 탈로스가 말은 좀 하잖아요. 탈로스는 로봇이었지만 사람처럼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좀 많이 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그런 존재였고,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거. 그래서 이 공주 메데이아가 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제가 불사신으로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로스는 바로 오케이를 했는데 바로 공주가 와서 그 못을 뽑아가지고 로버트가 사망을 하게 되었고, 로버트의 몸에서 피가 철철철철 흘렀다고 합니다. 이 피가 상징을 하는 것은 자동차나 비행기의 기계 연료를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다른 신들이 여러 로봇, 그리스 신화에서도 로봇가 많이 나오는데 헤파이토스는 로봇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떤 로봇이었냐면 제우스 신전을 지키는 황금개, 트로이 지역의 파이아케스족 왕 알키노스 궁전을 지키는 황금용, 그리고 황금과 은으로 만든 개, 그리고 황금과 은으로 만든 개는 절대로 음식을 안 먹는 로봇인 거예요. 안 먹고서 신전과 궁전을 지키는 로봇이었습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리고 로봇 황금으로 된 2 소녀의 로봇도 만든 거예요. 막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로봇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로봇 말고
티폰이라는 그리스 괴물 중의 괴물인 가장 강력한 괴물인 티폰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뱀이었습니다. 반인 반마였고 땅의 여신, 뱀무신인 가이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풍수지리에도 가이아 이룬 땅 엄마를 가이아랍니다. 가이아와 지하신 타르타로스 사이에서 티폰이 태어났는데, 괴물 티폰이 태어났는데, 제우스가 크로노스랑 티탄족, 제우스하고 12신, 올림포스 12신과 반대되는 세력이 항상 있잖아요. 반대되는 세력이 크로노스랑 티탄족, 그 가이아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제우스와 크로노스와 티탄족, 그래서 제우스가 이 반대 세력을 지하에 다 가뒀습니다. 가이아는 너무나 화가 난 거죠. 대무신, 땅 엄마는 너무나 화가 나서 자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땅에서 태어난 자연물들도 여러 괴물이 많았는데, 거인족인 기간테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싸움이 치열했답니다. 제우스랑 올림포스 12신이랑 그 가이아의 자식인 괴물인, 지하의 괴물인 기간테스와의 싸움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합니다. 전쟁 이름을 기간토마키아라고 하는,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누가 우세했냐면 영웅 헤라클레스의 참가로 올림포스 신이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가이아는 이걸 보고 혹시라도 기간테스가 사망을 할까봐 또 불사약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그것을 알고 불사약을 없앴고 제우스가 기간테스를 사망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이아는 또 타르타로스랑 다른 괴물을 많이 낳는 티폰입니다. 반인반수인 뱀이었고 두 팔이 굉장히 길어서 두 팔이 동과 서쪽으로 막 뻗었고 손가락에 100마리 용이 있는 그런 징그러운 괴물인 티폰이었는데, 두 눈과 입에는 불이 그리글 나오고 등과 날개에는 날개가 있어서 막 날아다니고, 이 티폰은 가이아가 다시 이렇게 낳은 자식이잖아요. 제우스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하늘신 제우스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땅 엄마가 보낸 겁니다. 올림포스 신을 공격해라. 티폰이 올림포스 신을 공격하고, 이때 너무나 갑자기 티폰이 굉장히 막강한 괴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들이 굉장히 많은 신들이 너무 놀라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의 여러 동물들 속에 몸속에 숨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동물을 굉장히 숭상하잖아요. 토템이 있잖아요. 이집트로 가서 동물 몸으로 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아다마스로 만든 낫을 들고 막 휘두르고 번개를 치게 하면서 티폰을 제거하려고 싸움을 하려고 왔는데, 티폰이 놀래서 카시온산으로 숨었고, 제우스가 계속 막강한 기세로 막 번개와 낫을 들고 막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티폰이 뱀꼬리로 제우스를 감아가지고 낫을 뺏고 제우스의 손발을 못쓰게 하고 여기 힘줄과 동맥을 딱 뽑아버린 거예요. 뽑아버리고 터키의 킬리키아 코리안 동굴에 제우스를 가두고 동맥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인반수용 델피네한테 이걸 지켜라고 했는데, 도둑의 신 헤르메스가 이렇게 뽑았고, 힘줄 뽑았고, 이렇게 여러 괴물들의 힘줄을 그렇게 뺏어서 지키다가 결국은 제우스한테 돌려줍니다. 힘줄을 돌려줘서 제우스가 다시 힘을 이렇게 다시 힘이 났는데, 다시 말이 끄는 전차를 몰고 니사산으로 향하던 티폰을 막 뱀을 쫓아가가지고 벼락을 던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계속 하늘신과 번개신과 뱀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티폰이 니사산으로 도망갔고, 운명의 여신한테 기도를 드립니다. 운명의 여신, 제가 왜 제우스한테 이길 수 없습니까? 제우스한테 이겨서 이렇게 하고 뱀인데 이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고 기도를 하니까 이 운명의 여신이 하루살이 열매를 먹거라라고 했는데 그게 속임수였던 거예요. 그걸 먹고 뱀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제우스의 공격을 다시 받게 됐고, 불가리아 트라케아로 티폰이 도망을 갔고, 그래서 하이모스 산이 제우스하고 티폰이 굉장히 막강하게 싸워서 뱀이 피를 흘리던 산이라고 합니다. 막 티폰이 제우스한테 산을 던졌는데 다시 티폰이 다시 맞아가지고 산 밑으로 뱀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고 하이마를 피라하고 티폰이 피를 흘린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시 제우스가 티폰한테 아이트네 산을 던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산에 깔려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 밑에 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 죽고 계속 꿈틀거리고 막 숨결을 계속 뿜는 거예요. 계속 조금의 생명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많이 잃어버렸는데 그게 바로 화산 폭발이 뱀의 그러한 숨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막강한 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막강했던 티폰도 제우스한테 그렇게 KO 당했고, 생전에 다른 괴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이아가 낳은 괴물과 에키드나라는 괴물이 또 다른 괴물을 낳았는데, 수많은 괴물을 낳아서 이 세상은 계속 초창기부터 그리스에서도 혼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신이냐 부정영가냐, 신이냐 괴물이냐,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신 대 영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괴물 에키드나는 또 다른 자신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포르키스랑 게토라는 자식을 낳았는데 반인반수 뱀이었습니다. 반은 진짜 소년인데 밑은 뱀인 괴물을 또 낳았어요. 그리고 에키드나는 결국은 에키드나가 다른 또 티폰과, 그렇게 티폰이 밑으로 깔렸지만 그렇게 다시 이렇게 결합을 해서 굉장히 많은 괴물을 낳은 거예요. 어떤 괴물이었냐면, 처음에 낳은 괴물이 개 오르토스입니다. 괴물 오르토스. 머리 3개, 몸 3개. 거인 게리오네우스 소떼를 지키는 괴물이 개 오르토스고, 머리 3개, 뱀꼬리 1개, 등에 막 징그러운 뱀이 있는 개 케르페로스라는 동물을 낳는 그러한 괴물을 낳는데, 지하신 이 괴물들이, 그래서 수많은 괴물과 부정영가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렇게 가드하고 사람 세계로 못 넘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신 하데스 영역을 이 괴물이 지키고, 죽은 영가들, 사람의 영가들이 저승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그런 괴물이고, 그 다음 괴물이 굉장히 막강한 괴물입니다. 머리 9개 달린 뱀입니다. 히드라인데 8개의 머리랑 1개의 머리가 있는데 조금 다른 특성이 있었습니다. 8개의 머리는 1개를 자르면 2개가 막 징그럽게 또 나고, 1개의 머리는 절대로 잘리지 않는 그러한 머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히드라의 똑같은 뱀인데 굉장히 막강한 히드라의 피를 다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불사의 신들도 두려워했대. 히드라를 제거하자 했는데, 영웅 누가? 헤라클레스가 나타나서 히드라를 무찔렀고, 화살촉에 그 히드라의 피를 묻혀가지고 태양신 헬리오스랑 바다신조차도, 영웅인 헤라클레스도 거의 완전 사람은 아닙니다. 제우스의 아들이었고, 막 그렇게 헤라클레스를 굉장히 두려워했답니다. 히드라를 잡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괴물, 또 에키드나랑 또 다른 티폰 사이에서 나온 여러 괴물이 있는데, 사자머리에 몸은 염소고 뱀꼬리를 갖고 있는 카마이라라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등치가 크고 발이 매우 빠르고 뱀, 입으로 불을 뿜고 사람과 가축과 여러 동물을 해코지를 했어요. 그리고 에키드나는 또 다시 다른 괴물과 결합을 했는데, 스핑크스 아시죠? 스핑크스랑 네메아를 낳았습니다. 이 둘은 사자인 괴물입니다. 첫 번째 스핑크스는 여자 얼굴을 하고 있고, 사자 몸에 독수리 날개를 갖고 있고, 그리스 테베산으로 가서 매일매일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거 뭐야 하고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렇게 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목소리는 하나인데 다리는 2개예요. 근데 다리가 2개인데 다리가 많아질수록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동물은, 정답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서로 교대로 나오는 2 자매는 이렇게 퀴즈를 내는 겁니다. 정답은 낮과 밤인데, 이렇게 매일매일 수수께끼를 내는데 사람들이 다 못 맞추는 거예요. 바로 못 맞추면 스핑크스가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계속 사람을 죽였는데 오이디푸스가 나온 거예요. 오이디푸스가 나와서 결국은 오이디푸스가 이 정답을 다 맞춘 거예요. 퀴즈를 다다닥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핑크스가 너무 놀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스핑크스 동생이 네메아라는 사자인데,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반도 아르골리스 네메아 계곡에 사는 사자였습니다. 괴물이고, 칼과 화살과 몽둥이나 큰 어떤 무기로도 이 사자라는 괴물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제거를 할 수 없었고, 불에 태워도 죽지 않는 불사신인 괴물이었고, 동굴에 숨어가지고 이 네메아라는 괴물이 숨어서 있다가 사람을 잡아먹고, 헤라클레스가 결국은 나타나갖고 이 네메아를 목을 졸라가지고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다 웬만한 괴물을 다 제거를 해가지고 막 자신있게 그 네메아의 사자 가죽을 딱 잘라가지고 자신의 몸에 걸치고 다녔고, 또 여러 괴물이 많았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은 황금양털을 지키는 콜키스 용 괴물이고, 제우스한테 반항한 채로 카카스산의 쇠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 간을 쪼아먹은 독수리도 있잖아요. 계속 간을 쪼아먹은 독수리도 괴물이고, 황금 사과를 지키는 용 라돈도 괴물이었습니다. 에트나의 자손이었고, 에키드나는 굉장히 막강한 괴물인데 결국은 수명이 있어서
잠을 자다가 죽었고,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다가 죽고, 이 에키드나를 누가 죽였냐면 또 잠을 자다가 죽였고, 또 어떻게 결국 끝에 죽인 괴물은 100개의 눈을 갖고 있는 거인 아르고스였습니다. 아르고스는 절대로 눈이 100개고 두 눈은 자도 다른 눈들이 안 자니까 절대로 안 자는 막강한 괴물이었고, 그래서 이 당시 때 여러 그리스 신화가 나왔다. 옛날 초창기부터 흑해 연안의 그리스인들은 결국은 어떻게 이제 이 신화에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뻗어나가냐면, 에키드나라는 괴물과 결국 영웅 헤라클레스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아기티르소스랑 겔로노스랑 스키테스라는 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세 아들이 바로 유목민, 그리스 유목민 스키타이족의 조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신한테서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 신에서 어떻게 사람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늑대인간입니다. 늑대인간도 굉장히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 옛날에 늑대 소년이 있었죠. 송중기 씨가 굉장히 연기를 잘했는데, 늑대 소년 거기는 그렇게 뭐 바니바스 이렇게는 안 나왔지만 굉장히 막강한 괴력을 갖고 있고, 사람과 다른 특성이 있고, 야생에서 살고 사람과 사랑을 나누게 됐는데 막 뭐 어떻게 해서 50년이 지나도 막 그렇게 다시 찾아왔다라는 그러한 늑대인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늑대인간은 괴물이고 반인반수인데,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자신의 책의 역사에서 현재 우크라이나에 늑대인간 누구야? 늑대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기술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살던 이란계 유목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키타인의 동북쪽에 사는 네우로이인이 바로 동유럽 슬라브족이나 발트의 주민인데, 이 네우로이인이 1년에 한 번 늑대로 변신을 하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다라는 늑대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르카디아 왕 리카온이 자신이 어떤 재물을 제우스한테 바쳤는데 제우스가 그 재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주를 부었습니다. 리카온한테. 그래서 리카온이 반인 반늑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학자가 또 쓴 이야기 중에 반인반수 이야기가 있는데, 아르카디아 호수를 어떤 사람이 그냥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맥락 없이 늑대로 변한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게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년 동안 죄를 짓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 반인반수로, 그러면 다시 사람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신탁이 있었어요. 그렇게 참다가 근데 반은 이미 늑대가 돼버려서 너무나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9년째 되던 날 그만 실수로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서 다시 사람으로 못 돌아오게 되고 늑대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인반수 이야기는 여러 괴물과 여러 부정령과 이야기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의 공포심리, 굉장히 어수선한 사회상 사람이 많이 죽고 전쟁통에 사람이 많이 죽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때 떠돌던 그런 한간에 떠돌던 이야기, 민담이나 어떤 전설이나 그렇게 떠돌던 이야기는 시대적인 배경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로마 시대 끝, 중세 시대가 시작될 무렵에 전 유럽이 굉장히 막강한 바이킹, 굉장히 칼을 잘 다루고 막 뚝뚝뚝뚝 배를 만들어서 배를 짜고 초창기부터 쭉쭉쭉쭉 뻗어나가서 전 유럽을 공포를 떨게 했던 바이킹이 갑자기 해변으로 침범을 해서 막 사람 다 총 쏘고 거의 교회를 들어가서 습격을 했습니다. 이 바이킹의 공포에 떨던 시기 때 늑대 인간 이야기가 돌았고, 사람들은 이 바이킹들을 반인반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바이킹은 늑대를 숭상을 한 겁니다. 또 여러 신을 숭상하고 오딘도 숭배를 했지만 늑대를 굉장히 용감하다 생각해서 자신들 몸에 늑대가 들어와서 자신이 그렇게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으로 뻗어나가서 늑대를 굉장히 용감하다고 생각해서 늑대의 영이 자신한테 들어온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늑대 막 털 같은 거를 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이킹을 늑대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에 늑대인간 전설이 있는데, 11세기에 벨로루시의 부세슬라포 왕자 전설인데요. 이 부세슬라포 왕자는 낮에는 재판을 하고 낮에는 마을을 다스리는 그렇게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냐니까 늑대로 변신해서 막 들판으로 가갖고 막 뭘 잡아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판을 뛰어다니고, 이 시기가 마녀 사냥이 시작됐던 무렵이고, 이 시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였고, 전염병이 들고 또 사람이 많이 죽고, 여자를 굉장히 조용하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못 나누고 내성적이고 얼굴에 점이 있는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굉장히 많이 그렇게 어떤 종교에 다니고 뭐 지팡이를 막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마녀로 몰아서 그렇게 사람을 막 화형시키고 그랬던 시기 때 15세기 말에 늑대 인간 이야기도 같이 돌면서
늑대 인간은 점점 더 잔혹하게 악마 이미지로 더욱 변질됐습니다. 여자도 그렇게 여자 이미지도 그렇게 막 그렇게 악녀로 그려지고 늑대 인간도 악마로 그려지던 시기 때 나온 늑대 인간 이야기인데, 보름달이 뜨면 늑대로 변신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사람을 잡아먹고 반인반늑대가, 그때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이때 어떻게 그 반인반늑대를 제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은으로 된 총탄을 가져와서 쏴야지 그 반인반늑대를 제거할 수 있고, 늑대 인간한테 물리면 늑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 감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감염되는 거고. 그래서 1589년 굉장히 옛날에 자신이 그 당시 막 유행하던 분위기에 나 늑대 인간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 늑대 인간이야 라고 믿은 독일 농민이 페터 슈tum트는 사람을 죽이고, 그때 굉장히 사람을 많이 잡아먹고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자였는데, 식인 혐의로 결국은 이 사람을 처형하고 이 사람을 늑대 인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프랑스에서도 늑대 인간의 사람을 해친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법원에서 재판도 이뤘다고 합니다. 늑대 인간 도대체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1598년에 프랑스의 앙주에서는 늑대 인간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1603년에 10대 소년이 자신이 늑대 인간이라고 주장한 거야. 나 늑대한테 물렸다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신형을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 1764년에서 67년에 프랑스의 남부 로제르에는 갑자기 연쇄적으로 이유를 모른 채 사람이 80명의 남자가 사망을 한 겁니다. 늑대 인간한테 습격된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동유럽에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병이 많이 돌고 사람이 많이 죽었던 시기 때 그렇게 안 좋은 기운이 돌고 시대적으로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 부정연가는 그러한 그렇게 괴물로 그렇게 그리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 늑대 인간의 뿌리가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이렇게 찾으니까 동유럽에서는 흡혈귀 족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다, 영이고 귀고 괴물이다라고 보고 있고, 유럽의 민담에 많이 나오는 뱀파이어 이야기 예전에 다룬 적이 있어요. 한번 뱀파이어 이야기도 한번 밑에 있으니까 봐보세요. 뱀파이어는 사람이랑 정말 비슷한 거. 왜냐면 뱀파이어가 사람의 몸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부정연가가 사람의 몸을, 죽은 시체의 몸을 빌려서 다시 살아난 경우이기 때문에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처럼 될 수가 없는 거죠. 산자처럼 행동하는데 너무나 다르고, 피부도 매우 창백하고, 입과 코에서 팍 피가 나고, 입에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고, 이미 죽어서 간에 들어갔는데 이미 장례를 치른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열어본 거야. 머리카락과 이빨과 손톱이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부정연가가 들어와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밤에 활동을 하는 거고, 시체가 안 썩는 거예요. 근데 살짝 부식은 됐는데 안 썩는 거예요. 다 안 썩고 뱀파이어로 간주를 하는 거고, 마을에서는 결국은 계속 동네에서 도는 이상한 일과 막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는 거를 그렇게 뱀파이어의 이야기를 보고 있고, 그래서 마을에서는 결국은 동네에 있는 무덤을 파가지고 간뚜껑을 열어봤답니다. 이미 죽었는데도 죽은 시체에서 계속 피가 흘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뱀파이어한테 감염된 사례입니다. 그 다음 동유럽 슬라브족은 개하고 고양이, 동물이 사체를 혹시라도 막, 동물들이 어떻게 하다가 산에서 막 건드리잖아요. 사체를 건드리면 동물의 그런 기운이, 동물의 그런 게 감염이 돼서 뱀파이어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종교에서 교리상 안에서 크게 죄를 짓거나 윤리상 중대한 벌을 저질러서 파문을 당해서 죽으면 뱀파이어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굉장히 뱀파이어로 인해서 뱀파이어의 습격이 있고 이야기가 많이 떠돌던 시기에 어떻게 이거 대처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할 것인가 했던 시기에 대처했던 조치법이 바로 첫 번째, 사람이 죽을 때 시체가 못 나오도록, 혹시라도 부정연가한테 감염이 안 되도록 관 속에 시체를 계속 꽁꽁꽁꽁 묶어놓고 다람해놨고 못 일어나게. 그리고 무덤 옆에 낫이나 시체 옆에 입에 막 동전을 넣는 거예요. 왜냐면 연가가 쇠를 무서워해서, 연가가 그리고 돈을 좋아해서 돈을 보고 다시 뱀파이어로 막 부정적인 기운을 안 뿜고 만족하라고 그렇게 돈을 입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무덤 주위에도 막 이상하게 무덤에 다 구멍이 나 있고 빵꾸가 나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동물들이 팠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당시 때 뱀파이어가 감염돼서 거기서 다 파가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고, 양귀비 씨앗과 공동묘지에 막 양귀비 씨앗과 곡물 기장을 막 뿌려놓은 거예요. 그거 뱀파이어가 좋아하고, 새알리는 걸 좋아하고, 결백증이 있고 그걸 새알리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뱀파이어가, 연가가.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미드 중에 엑스파일에서도 그냥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 주인공인 멀더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갑자기 뱀파이어한테 습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어떻게 했냐면 해바라기 씨앗을 뿌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뱀파이어가 해바라기 씨앗을 좋아해서 막 살린다고 사람을 꼬지를 안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 도구는 마늘과 야생장미와 겨자씨를 완전 지약인 거야, 영가한테. 집에 영가 못 들어오는 거야. 십자가, 묵주, 성수도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문 앞에, 문 입구로 어떤 기운이 특히나 밤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문 앞에 거울을 놔두면 거울이 양기가 많아서 반사를 해가지고 영가가 삥 하고 이렇게 튕겨나가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부 슬라브 문화에서는 참나무와 산사나무로 만든 말뚝, 강력한 말뚝을 그 부정영가한테 감염된 그런 시체의 심장의 말뚝에 박으면 뱀파이어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굉장히 잔인한 거 맞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냥 완전 그냥 없애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89년입니다.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루마니아에 한 독재자가 있었는데 니콜라이 차우세스쿠가 루마니아 민중한테 굉장히 악독하게 했던 그런 독재자였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뱀파이어일 거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그가 사망을 하자 루마니아 아파트 인근에 다 사람들이 마늘로 만들어진 긴 띠를 걸었다고 합니다. 뱀파이어가 죽었다 하면서 온 거예요. 이렇게 옛날 또 어느 나라나 귀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시기적으로 굉장히 그 시기상 사람들이 많이 아파서 그렇게 아프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이유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병원에 가도 원인이 안 나올 때, 원인을 찾지 못할 때 부정적인 영가와 어떤 부정영가와 괴물과 흡혈귀와 여러 늑대의 인간과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 음기인 귀신 지나가는 기운을 많이 탈 수밖에 없겠죠. 시기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아프고 몸이 안 좋을 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옆에 그냥 뭐가 스쳐만 가도 기운이, 여러 가지 기운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좋든 안 좋든 꼭 안 좋진 않을 수도 있어요. 영가 자체가 그냥 그 긍정 영가도 있댔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 많이 탈 수가 있습니다. 건강적으로 그렇게 체질적으로 힘들 때 많이 부정 영가를 그렇게 타게 될 수가 있습니다.